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전청약 2차 지역 중에서 남양주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는 정보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넣을 수 있는 지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당해 100%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을 수 있고, 특히나 거기에도 지역 배분에 따라서 아예 당첨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도 물론 좋지만 여기 남양주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이제 입지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왕숙 2지구입니다. A1블럭과 A3블럭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쪽이 여기 되겠죠. 여기는 이제 현재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만 신설이 되면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고, 이쪽에 이제 3블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근거리에 있고 1블럭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근거리에 붙어 있는 곳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가 되긴 하더라도 자녀들을 통학하는데 강점이 있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숙지구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을 보면은 이 정도 입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아마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가 어딘데 도대체 이렇게 가격이 높아?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한 이유가 파주 운정신도시보다도 지리적으로나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조금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격 상승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이러한 곳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왕숙 2지구도 미래 가치가 좋다. 그러한 이유는 이 신설역 주변으로 해서 향후에 뭐죠? 9호선이 들어오고요. 이 역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은 이제 GTX라든지 8호선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좀만 가면은 다산신도시,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도 가까이 있습니다. 한강을 중점으로 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만 아래로 내려가면 한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으로 가면 또 뭐가 있나요? 스타필드 있죠. 이러한 쇼핑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녹지 공간이 많은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매력적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분양가, 이 분양가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GTX 노선 자체가 조금 더 가시권에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또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남양주 왕숙 2지구도 충분히 향후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데, 이 9호선의 개통 여부가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저라면 A23블럭인 파주 이쪽이 조금 더 높은 통장이시라면은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도 좋습니다. 남양주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조건 넣어도 괜찮죠. 교통과 관련해서 정책이 발표됐던 것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A1, 이쪽이 A3이 되겠네요. 이쪽에는 이제 경의중앙선이 이쪽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무엇이냐면 이게 9호선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가 이제 향후에 이제 샘터공원역으로 이제 나올 텐데, 여기까지도 연장이 지금 좀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보훈병원에서 이 샘터공원역까지도 지금 아직 개통 시기가 조금 더 많이 남았고, 거기에서도 이쪽으로 올라오는 9호선 연장 자체도 아직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래서 입주를 하시더라도 사실상 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봤었을 땐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용해서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측면에서 조금 더 강남과의 접근성이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별내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신도시, 이쪽에는 이제 진건지구가 있고 이쪽에는 지금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면은 지금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A1블럭이 되겠고요. 35평형 5억 6,11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분양가만 보더라도 파주 운정신도시보다도 입지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입지로 봤었을 땐 이쪽이 우세하긴 하지만 특정 한 단지로만 봤었을 때는 A23블럭의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아래 보면은 신한 인스빌 퍼스트 포레가 있습니다. 가장 좀 신축이죠. 그리고 33평형 9억 5천만 원에 평당가
2,879만원, 호가는 9억에서 10억이 갑니다. 역과의 거리가 엄청 있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9호선이 연장이 되는데, 이 9호선 연장이 가는 길목에 이쪽에 지금 지구가 조금 거쳐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거기다가 이쪽에 다산 펜테리움 리버테라스가 33평형 10억 6천만원, 평당가 3,213만원에 호가는 10억에서 11억 갑니다. 이 옆쪽에 있는 단지보다도 조금 더 신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쪽에 대장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분양가가 이제 2배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역과의 접근성도 좋고 바로 경의 중앙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고, 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학군과의 접근성인 메리트가 또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쪽 역 주변으로 있어서 여기가 분양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축이 굉장히 조금 더 적을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신설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경의중앙선은 바로 이용이 되고 9호선 연장이 예정이 되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는 부분. 경의중앙선을 이용을 하면은 8호선을 연계하기가 쉽고, 그리고 9호선을 연장이 되면은 GTX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근린공원이라든지 한강이 가깝다라는 부분,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이 밀접하다는 부분, 그리고 주변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남이 가깝다고 했죠. 그리고 고덕 강일도 가깝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도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편의시설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라는 측면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추후에 더 좋은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번에 사전 청약의 가장 큰 매력이 되겠죠. 자, 단점으로는 3년에서 8년 전매 제한이 되고요. 거주 의무 기간은 0에서 5년, 그리고 교통 연결 시기가 중요한데 9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그래도 이용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는 본청약 시점이 아직 조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전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청약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체 유무라든지 분양가 확정 유무가 조금 더 단점이라고 될 수가 있겠네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10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당 지역 일반 1순위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의 납입 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분들은 11월 1일에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거주자들은 11월 3일에 하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5일이 되고요. 나머지 신혼희망타운이랑 2차 지역은 중복 청약이 안 되니까 한 곳을 선택을 하셔야지 됩니다.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파주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남양주에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청약홈이 아니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간 준수하셔야지 됩니다. 놓치시지 마셔야 돼요. A1블럭 공급 물량은 803세대입니다. 그 중에 사전 청약은 762세대고요. 그 중에 597484가 공급이 되는데 일반 공급 120, 특별 공급 642입니다.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청을 해야겠죠. A3블럭은 686세대, 공급 세대 수는 650세대입니다. 597484 동일하게 공급이 되고요. 일반 공급 105, 특별 공급 545세대입니다.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74나 84 타입의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 주요권 통장 2년 이상의 24회 이상 납입 필요하고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의 배당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을 우선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축 총액 많은 순으로 공급이 되고요. 74나 84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 요건이 미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하지만 특별 공급은 적용이 됩니다. 착오 없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본청약 시점이라든지 고려했었을 때 입주하는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최소 26, 27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세대 주요건이 필요한 이 두 가지, 그리고 생애 최초는 600만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매달 10만원씩으로 넣는 금액으로 600만원 아니셔도 돼요.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득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기준은 이쪽에 표를 남겨드렸습니다. 일반 공급은 이제 74, 84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100%니까 이 부분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양주 왕숙 이지구 사전청약 공급 물량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파주 운정 신도시랑 남양주랑 어디를 넣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당첨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기를 하셔도 되고 그 포기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측면을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해서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신 다음에 유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